여러분, 한국이 우리 태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한국 대기업 태국 지사 공장에서 백혈병에 노출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우리 태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기 태국 지사 한국 대기업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환자에 대한 한국 음모론을 제기하는 영상이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 태국 전역이 들썩한데요. 이 와중에 실제 근무 중인 친구의 도움으로 알게 된 사내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연 바로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우차 수팍이라고 합니다. 방콕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학생이에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방은 마치 제 놀이터 같았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엄마 곁에 붙어서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엄마는 제게 야채 썰기나 양념 저어주기 같은 간단한 일을 시키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셨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했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언론학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요리 동아리였어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특별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의 요리 문화와 역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은 처음 봤답니다. 특히 주인공이 현대와 과거를 오가며 요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그림 같았죠. 색감, 음식 플레이팅, 심지어 요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적 깊이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음식을 통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드라마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장인 정신이에요. 한 가지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요리사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발전 비결을 엿본 것 같았어요. 흑백 요리사를 보고 나서 한국 요리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 그전부터 요리는 제 삶의 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저를 대학 요리 동아리로 이끌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동아리 방문 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동아리 선배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금세 편안해졌답니다. 그들은 제게 맛있는 쿠키를 건네주며 환영해 주었어요. 그 쿠키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답니다. 그날 저는 수린을 만났어요. 수린은 저와 같은 학번이었고 똑같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음을 짓게 되었고 그게 우리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린도 저처럼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대요. 우리는 금세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수린과 저는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요리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고 매주 동아리 모임을 기다리며 설레었죠. 처음에는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했어요. 볶음밥, 팟타이 같은 태국 요리를 만들면서 우리의 실력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가끔 실수로 음식을 태우거나 너무 짜게 만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다시 도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복잡한 요리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한국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수리는 특히 한국 요리에 푹 빠져 있었죠.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우리는 한국 요리책을 보며 이것저것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재료를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면서 맛있는 한국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우정은 요리를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함께 요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축하하곤 했어요. 수린의 생일 때는 제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답니다. 그날 수린의 감동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요리는 우리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이었어요. 요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꿈을 키워갔죠. 수리는 언젠가 한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저는 요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 PD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 수린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그녀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죠. 수린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저는 수린을 위해 함께 일자리를 찾아보았고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린이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방콕 외곽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도 되었어요. 공장까지 거리도 멀고 일도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린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도 응원을 보냈죠. 할 수 있어, 수린. 넌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주었어요. 수린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시간을 만들어냈답니다. 수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따뜻한 국수를 끓여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수린은 공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죠. 수린은 삼성전자에서의 경험을 정말 흥미롭게 이야기했어요.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한국인 관리자들의 성실함과 열정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죠. 아누차, 그들은 정말 대단해. 항상 먼저 와서 늦게 가고 직원들을 정말 잘 챙겨줘. 수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죠. 이렇게 요리 동아리에서 시작된 우리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수리는 제게 친구 이상의 존재였죠. 그녀는 제 꿈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요리 동아리에서의 경험과 수린과의 우정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터닝포인트였어요. 우리는 요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죠. 그리고 수린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저는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 문화와 한국인들의 성실함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와 같이 요리 동아리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일찍 도착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린이 오지 않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수린은 항상 시간을 잘 지키는 친구였거든요. 모임이 시작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수린이 나타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수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평소에 밝고 활기찬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수린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수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누차, 큰일이야. 우리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전에도 노사 갈등이나 작은 규모의 시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대규모 파업이라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싶었죠. 수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직원들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특히 야간 근무자들의 불만이 크더라고.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수린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온라인과 뉴스에서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파업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수린의 입을 통해 들으니 상황이 더욱 실감나고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수린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수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사실 몇 주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었어.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임금 인상 요구가 커졌지. 그리고 야간 근무자들의 건강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고 수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파업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불만과 요구사항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그리고 이런 대기업의 파업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서 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제가 물었죠. 수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거의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춰 있어. 관리자들과 일부 직원들만 출근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한 상태야. 이 말을 듣고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공장이 멈췄다는 건 정말 큰일이었으니까요. 수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게다가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여. 회사 측과 노조 사이의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거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파업이 길어질수록 직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저는 수린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파업에 동참할 거야? 수린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동료들의 요구에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돼. 정말 어려운 선택이야. 수린의 고민을 들으며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실감했어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사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언론학도로서 이런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수린, 내가 이 파업에 대해 취재해보면 어떨까? 물론 너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수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아누차.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할 거야. 수린의 경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일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학교 과제를 넘어서 실제 언론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밤늦게까지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파업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어요. 온라인 뉴스, 신문 기사, 심지어 직원들의 SNS 게시물까지 모두 살펴보았죠. 정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 사태가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어요. 파업의 원인은 단순히 임금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장시간 노동, 안전 문제, 복리후생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동시에 회사 측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의 어려움도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이 사태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는 글로벌 기업과 현지 노동자 간의 갈등, 경제 발전과 노동권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 등 더 큰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었죠.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 사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싶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수린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밤새 이 사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대학교 2학년인 제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꿈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직감도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지도 교수님이신 뿌라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우차, 이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야. 하지만 내가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는 건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어.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선 이번 학기 현장 취재 실습 수업의 과제로 이 주제를 다뤄보는 건 어떨까? 내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저는 교수님의 제안에 눈이 빛났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기회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몇 가지 조언을 더 해주셨어요. 안우차, 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야. 친구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회사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노동부나 전문가의 의견도 구해보렴.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할 일은 수린에게 연락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어요. 수린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파업의 구체적인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수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회사에서 비밀 유지 서약을 했어. 그래서 모든 걸 다 말해줄 순 없어. 하지만 공개된 정보는 알려줄 수 있어. 수린의 말에 저는 약간 실망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언론인으로서 직면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보원을 보호하면서도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다음으로 저는 삼성전자 태국 지사의 공식 성명을 찾아봤어요. 회사 측에서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회사 측 관계자와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었지만 2학년 학생인 제가 그들과 컨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대학 선배 중에 삼성전자에서 인턴십을 했던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죠. 그 선배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선배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 직원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정보를 모으면서 저는 이 사안이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로환경, 복리후생, 그리고 태국 노동자들과 외국 기업 간의 문화 차이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죠.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었어요. 수린의 친구로서 노동자들의 입장에 감정적으로 기울어질 때도 있었지만 교수님의 조언을 떠올리며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약 2주간의 취재 끝에 저는 첫 번째 기사 초안을 완성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께 보여드렸죠. 교수님은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전반적으로 잘 썼어, 안우차. 하지만 좀 더 다양한 관점을 담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이 파업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 같은 것들 말이야.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저는 다시 취재에 나섰어요. 이번에는 경제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태국 내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했죠. 이 과정에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완성된 기사를 들고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을 때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훌륭해, 안우차. 이 정도면 학교 신문에 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 첫 기사가 학교 신문에 실린다니 꿈만 같았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기자로서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어요. 복잡한 문제를 파헤치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파업에 대한 취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수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죠. 안오차, 큰일 났어.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백혈병이라니. 그것도 젊은 공장 직원이. 수린의 말에 따르면 그 직원은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고 5년 정도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한 거야? 제가 물었죠. 수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어.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어.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즉시 취재에 나섰어요. 먼저 온라인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뒤져보았죠. 아직 주요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노출이 백혈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였죠. 이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노동단체들은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고 환경단체들은 공장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제기했죠.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취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불안했죠. 뿌라육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안오차, 이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특히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섣부른 보도는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저는 더욱 신중하게 취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 태국지사에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어요. 회사 측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며 확인된 사실이 있으면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간단한 답변만 내놓았죠. 다음으로 저는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어요. 우리 대학 의과대학의 종양학 교수님을 찾아갔죠. 교수님은 화학물질 노출과 백혈병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화학물질 노출과 백혈병 사이의 연관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발병만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공장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고 단정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었죠. 한편 수린을 통해 공장 내부의 분위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일부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파업 중이던 직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줘. 우리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 수린이 전해준 동료의 말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공중 보건, 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책임감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제가 쓰는 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죠. 그래서 저는 매 문장, 매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기사를 썼어요. 첫 번째 기사를 완성하고 교수님께 검토를 받았을 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어, 안오차.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다뤘구나. 이런 자세가 바로 좋은 기자의 자질이야.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일을 다뤄나갈지 아직 알 수 없었죠. 백혈병 소문이 퍼진 후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수린의 도움으로 공장 내부 직원들과 비밀리에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저에게 은밀히 연락을 해왔어요. 그는 공장의 안전 기록을 몰래 복사해 제게 전해주겠다고 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진실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흥분됐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죠. 약속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원을 만났어요. 그가 건넨 USB를 받아들고 바로 노트북에 연결했죠.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까맣게 변하더니 이상한 기호들이 나타났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다 오히려 함정에 빠진 걸까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저는 즉시 대학의 IT학과 친구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죠. 다행히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정보 보안 사설업체를 불러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어요. 복구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장의 안전 기록은 예상과 달리 매우 철저했고
국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다음으로 저는 지역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죠. 의료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요리 동아리에서 알게 된 한 선배가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냈죠. 저는 그 선배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배는 태국 의료정보 포털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선배가 제공한 익명화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지역의 백혈병 발병률은 전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공장은 안전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소문이 퍼진 걸까요? 그때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만나게 됐어요. 삼성전자의 한국인 매니저 김민준 씨였죠. 처음에 저는 그를 경계했어요. 회사 측 인사니까요. 하지만 김 매니저는 예상과 달리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안우차 씨, 우리도 이 소문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회사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김 매니저의 도움으로 저는 더 많은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늦은 밤까지 자료를 분석했죠. 어느 날 밤, 피곤에 지친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 없나요? 제가 물었죠. 김 매니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의 말에 저는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요리할 때 재료를 고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마치 복잡한 요리 레시피를 해독하듯이 말이죠. 밤을 새워가며 모든 정보를 재검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백혈병 소문의 출처를 찾아낸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의 경쟁사에서 시작된 거짓 정보였던 겁니다. 경쟁사는 고의로 이런 소문을 퍼뜨려 삼성전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파업을 더욱 격화시키려 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제가 받았던 것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USB를 여러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대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흥분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다는 기쁨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비열한 수법에 분노가 치밀었죠. 저는 즉시 뿌라육 교수님께 연락드렸어요. 교수님은 제 발견을 듣고 깊이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안우차, 넌 대단한 일을 해냈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개할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해.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선 문제야. 교수님의 조언대로 저는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첨부했고 최대한 객관적인 톤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제 기사가 학교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논쟁도 시작됐어요. 기업 간 경쟁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가짜 뉴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크게 성장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열정, 끈기 있게 파고드는 자세, 그리고 책임감 있는 보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죠. 진실을 밝혀낸 후 저는 김민준 매니저와 함께 이 사실을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했어요. 우리는 밤을 새워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뿌라육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깊이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우차, 이건 단순한 학교 과제를 넘어선 일이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건 너의 책임이 되었어. 하지만 동시에 큰 위험도 따르지. 준비됐니?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제가 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사가 학교 신문의 특별판으로 발행되었죠. 동시에 저는 주요 언론사들에 제 취재 내용을 제보했어요. 기사가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런 의심은 금세 사라졌죠.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기사가 빠르게 공유되었어요.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 정보에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수린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다고 해요. 삼성전자는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그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제 취재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직원들과 대중에게 사과했죠. 동시에 그들은 앞으로 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했고 회사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죠. 김민준 매니저는 노사 간의 소통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수린도 그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교수님들은 제 용기와 취재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동료 학생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주었죠. 심지어 몇몇 주요 언론사에서 인턴십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수린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요리를 하기로 했죠.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안오차, 정말 대단해. 수린이 말했어요. 내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린,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다음 학기, 저는 태국의 주요 일간지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더 큰 사회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죠. 노동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 정의에 관한 기사들을 쓰면서 저는 점점 성장해 갔어요. 수리는 삼성전자에서 계약직으로 새로운 팀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말마다 만나 함께 요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은 힘들고 위험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다짐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겠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국의 대기업의 억울한 가짜뉴스를 정정 보도하여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린 태국인 안오차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